안녕하십니까. 안보라 학원의 원장 안보라입니다. 자, 저는 대치동에서 21년 차 수업을 뛰고 있는 원장입니다. 안보라 학원은 지금 대치동에 위치해서 초, 중, 고 각 학년별 커리큘럼을 모두 다 보유하고 있는 국어 전문 학원입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본격적으로 설명할 정시 올인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대상 또 특징 공부법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시 올인반은 말 그대로 수능에서 정시에 올인을 해서 내가 승부를 보겠다 하는 목표가 뚜렷한 친구들이 듣는 수업입니다. 이 안에 또 수시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죠. 그런데 수시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관문이 있죠. 뭡니까? 수능 최저 컷이죠. 그래서 수능 최저 등급 컷에 실제로 미달돼서 입시에서 실패를 겪게 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입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면서 이 어떤 본인들이 원하는 대학에 있어서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이 중요한 국어라는 과목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공부법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국어만 공부할 수 없죠. 자, 그런데 중학교 때까지 내지는 고1 때까지도 내신이다 내지는 타과목이다 해서 굉장히 많이 치이고 방치되어 있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면 본인이 그때 가가지고 급하게 내가 이제 국어를 좀 해볼게 해서 많이 투자를 하게 되죠. 그랬을 때 많은 수업을 듣고 내지는 뭐 많은 특강을 듣고 아니면 많은 문제집을 풀고 그런데 실제 우리가 모의고사 평가를 치르고 나면 본인이 그렇게 투자한 시간만큼의 결과를 올리기가 만만치 않은 과목이다라는 것을 겪게 되죠. 그러면서 고등학교에서 입시 승부는 국어가 낸다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국어를 잘 보기 위해서는 또 뭐라는 썰들이 있습니까? 다시 태어나야 되더라.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조금 차갑고 냉정하게 좀 생각을 해보죠. 대학 입시에서 그쵸? 1교시에 보는 45문항의 체계적인 학문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45문항 안에 이 아이들이 이수했어야 되는 전형적인 아주 기본적이고 또 필수적인 개념들을 각 문항마다 반드시 심어놓은 우리가 학습하고 체계적으로 해서 완성시킬 수 있는 과목이라는 게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공부법을 제대로 선택하지 못하다 보니 마음만 조급하고 시간은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 방황하고 좌절을 겪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대치동에서도 굉장히 많은 좋은 선생님들의 모의고사 수업들이 많이 열리고 있죠. 그것을 대다수의 친구들이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좋은 수업들을 들으면서 그게 과연 내 결과로 오느냐 거기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메타인지법이라는 학습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부터 이 메타인지 학습법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뭘까요?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는 걸까요? 자,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본인이 정확히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랬을 때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공략해야지만 사실은 본인의 약점이 커버되고 성적은 향상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수능은 오지선다의 객관식 문항들입니다. 이 얘기는 말로 바꾸면 정확하게 알고 정답을 고르는 친구가 있고 아니면 그 정답을 근처까지는 갔는데 솔직히 다른 선지의 문항 때문에 굉장히 갈등하면서 고른 친구도 있고 내지는 전혀 정답 근처에 가지 못하고 완전 개념이 부족해서 엉뚱한 오답을 고르는 친구들이 있고 하겠죠. 자, 그런데 그냥 우리가 정답을 풀어서 모의고사에 답을 써서 내라 라고 했을 때는 본인들조차도 어디가 헷갈리고 있는지 본인이 어느 부분이 약한지에 대해서 알 수 없을 뿐더러 실제로 아이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 또한 아, 이 친구가 지금 요게 약하구나, 개념이 약하구나 아니면은 아이의 지금 이 자체 문제 의도를 지금 잘못 접근했구나 내지는 개념 정확하게 잡고 있는데 이 친구는 이런 유형에 있어서는 이렇게 흔들리구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 선생님들도 그 문항을 간파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모의고사에서 메타인지 학습법을 도입을 해서 그것을
적용시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이 5개 선지 중에서 정확하게 클리어하게 떨어지는 번호는 그 번호 하나를 고르면 되겠죠. 그런데 솔직히 얘를 골랐지만 나는 이 문항이 끝까지 헷갈렸어 라고 한다면 걔를 본인이 힘들어했었던 매력적인 오답으로 표시를 합니다. 한마디로 2개 중에서 얘를 정답으로 골랐지만 얘는 굉장히 저를 끝까지 괴롭혔어요 하는 것을 표시하게 돼 있습니다. 내지는 아예 전혀 엉뚱한 오답을 골라놓은 케이스는 이 친구는 어떻습니까? 앞에 말했었던 그룹과 다르게 일단 기본적인 개념부터 장착을 시켜야 되는, 같은 문항을 틀리더라도 이렇게 사유가 다 다른 것이 노출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OMR에다가 아이들은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고 그것에 따라서 각각 다 차등화된 점수로 아이들마다 고른 방식, 헷갈렸었던 아이 아니면 전혀 오답을 고른 아이들이 각각 각 문항이 차등화돼서 그 성적표가 나오게 됩니다. 그 성적표를 분석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문항 안에는 대분류와 소분류가 있고 그러다 보면 이 아이는 이런 유형에서 항상 공통되게 흔들리는구나, 내지는 이 친구는 지금 요 문항에 이 개념 자체가 안 돼 있구나 하면서 개별적인 아이들의 약점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 과제할 때 이 메타인지 학습법을 가지고 토대로 해서 과제를 해서 한 주에 한 회차씩 제출하게 되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겠죠. 왜요? 제가 공부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적표 그 자체 안에서 그것이 정확하게 구분이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제출된 과제를 가지고 실제 수업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수업 방식에 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교시에는 모의고사 풀이가 진행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제가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45문항에는요. 반드시 각 문항별로 알아야 되는 개념이 있고요. 또 그 유형의 특징이 있고 그 유형별 공략법이라는 것이 다 숨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답이 몇 번이냐가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막연하게 풀이 수업을 진행을 했을 때 본인들이 모의고사를 아무리 열심히 준비했다 하더라도 자기 성적과는 무관한, 그쵸? 그런 학습법, 잘못된 학습법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 친구들이 과제를 일단 어떻게 해가지고 왔죠? 네, 본인이 정확하게 아는 것, 헷갈렸던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을 완성시키는 메타인지 학습법으로 과제가 돼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개념 내지는 공략법을 각 문항별로 선생님이 정리해주는 수업을 듣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라는 것이죠. 막연하게 내가 풀어보고 채점해보고 선생님이 이 문제는 이렇게 풀었어야 돼 라는 것은 내 것이 되는 것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모의고사 공부를 잘못하는 예시에 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모의고사 실제 등급이 잘 안 나오는 친구들은 어떡하죠? 네, 본인이 가장 좀 어렵다라는 영역에 대해서 완성하는 수업을 준비하고 듣고 합니다. 자, 그랬는데 다시 모의고사를 풀었을 땐 어떻죠? 분명히 내가 그때 몇 회에 걸쳐가지고 특강으로 완성할 때는 이제 내가 좀 알겠어 했는데 나 왜 지금 모의고사 이 부분을 적용하지 못하지? 하는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걸 통으로 다 완성을 해놓고 정말 컴퓨터처럼 그것이 날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언제 어느 회차에 어떤 개념을 물어볼지 모르는 모의고사를 다시 그 안에서 적용을 시키면서 간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힘들죠. 하나 더, 정시 올인반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지금 사실 수능이라는 것이 매우 코앞에 와 있는 학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을 풀로 다 적용을 해가지고 다시 모의고사에 적용시키기가 시간적으로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약한 개념, 본인이 잘못 공략하고 있는 유형에 대해서 그 회차 모의고사 안에서 풀이 수업을 들으면서 그 주차에 다 완성을 시켜버려야지 됩니다. 그랬을 때 다음 회차 모의고사, 그 다음 회차 모의고사가 나가면서 이 개념이 지금 제대로 잡혔는지, 이 공략법이 제대로 완성이 됐는지에 대해서 다시 점검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완성되면은 그 다음 회차 성적표에서 당연히 점수가 오를 테고요. 그것이 멈춰 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이 약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정리를 하면서 한마디로 본인이 비어있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공략법을 듣는 것이 중요하지 몇 번의 정답을 맞췄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제대로 고민해온 과제 안에서 그것을 하나하나 분석하게 되는 모의고사 수업을 들으면서 그 주 안에 본인의 약한 개념을 그때그때 완성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2교시에 진행되는 심화 확장 수업은 무엇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교시 심화 확장 수업에 관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교시 심화 확장 수업은요, 말 그대로 1교시에 진행됐었던 그 연도의 그 모의고사 회차의 문제 중에서 중요도가 굉장히 높다거나 아니면 출제되는 빈도수가 상당히 높은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에서 봤었던 동일한 문항으로 봤을 때는 본인 것이 됐다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 그것과 같은 유형의 다른 지문들,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활용력을 확장시켜주는 수업이 되겠습니다. 자, 아주 쉽게 표현하면은요, 그 유형의 다양한 문제들을 접하고 다양한 지문들을 더 딥하게 들어가면서 그 주 안에 본인이 익숙하게 활용시켜보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완성해버리는 바로 2교시 심화확장 수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제가 말씀드렸죠. 본인이 부족한 것을 과제로 알게 됐고 1교시 모의고사 수업에서 그것에 대한 개념과 공략법을 배웠으면 이제 2교시 심화확장 수업에서 그것이 다른 형태로 말이 바뀌어서 나오건 아니면 다른 연도의 기출문제에서 어떻게 내가 그것을 활용시키고 적용시킬 수 있느냐까지 해서 완성을 시켜줘야 합니다. 한마디로 아이들이 약한 부분이나 그것을 공략하는 공부를 찾아서, 공부법을 찾아서 헤매는 시간을 확 줄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확하게 딱딱 짚어서 과하지 않게요. 그렇죠? 해서 정확한 공부법으로 건드려주고 그것을 매주 아주 훈련이 잘 되다 보면 당연히 우리가 막연하기만 한 모의고사가 아니라 아, 내가 공략할 수 있는 모의고사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매 회차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도 어떻죠?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잘 따라주면 좋은데 또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죠. 내지는 다 지금 이 그룹들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수능이 코앞에 있기 때문에 본인들도 굉장히 갈급합니다. 그런데 인간이다 보니 어떻습니까? 흔들리고 느슨해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 안에서 끝나면 아이들을 개별적으로 잡고 가기가 어렵습니다. 해서 온라인 수업을 듣는 친구들 내지는 현장 안에서도 그 다음 단계 개별 점검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부터 개별 점검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인이 결심한 대로 야무지게 차곡차곡 자기 것을 잘 해결해 나가는 친구들도 실제로 내가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데 하는 것을 전체 수업에서 해결하기란 어렵죠. 또는 굉장히 마음은 갈급해요. 그런데 몸이 따라주지 않고 근심 걱정만 늘어지는 그런 그룹 또한 당연히 현실에 존재를 합니다. 그때 당연히 필요한 게 바로 누구겠습니까? 네, 코치가 돼야 되겠죠. 한마디로 이 친구를 잡고 움직여줄 또 내지는 질문거리가 있는 것을 해결해줄 좋은 코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현장 강의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 담임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과 개별적으로 점검을 하시고 또 내지는 질문을 받아주고 하면서 그런 시간들이 완성들이 당연히 될 테고요.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게 되는 친구들은요, 개별 관리 선생님이 배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 보면 이 수업을 전체 다 듣고 나서 항상 매주 그것에 관한 관리 전화가 들어가건 아니면은 대면할 수 있는 친구들은 대면의 스케줄을 잡아서 그 과정을 확인을 하거나 아이가 있는 질문에 대해서 해결해주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이 과정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안 된 친구들 있습니다. 당연히 드러나야죠. 그럼 그 친구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시 하면 됩니다. 다시 듣고 다시 반복해서 그 개념 알 때까지 선생님이 다시 미션을 주겠죠. 자, 잘 돼 있는데 궁금한 것에 관해서 해결하지 못한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정규 선생님한테 그런 질문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조교 선생님이 아닌 그것에 대해서 해결하는 상당히 퀄리티 있는 관리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린 또 어떻습니까? 네, 학부모에게 그 개별 점검의 내용에 대해서 카카오톡으로 발송을 합니다. 자, 이것에 관해서 고등학교 2, 3학년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엄마 알콩달콩 얘기하는 그룹은 거의 없죠. 다 본인들 지금 인생에 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 부모가 아무리 옆에서 안타깝다 하더라도 그것에 관해서 원활하게 소통이 되기에는 이제는 머리가 많이 컸습니다. 그런데 학부모 입장에서 궁금하죠. 그리고 내가 도대체 어떻게 얘를 매니지먼트 해주면 좋을까에 관해서 매주 이 개별 점검의 내용이 상세히 디테일하게 가다 보니 애한테 매번 물을 필요가 없고 또 엄마도 그 부분에 관해서 정확히 보고 아이와 소통할 수 있고요.
성적표와 이 개별 점검 내용이 항상 그 주에 매주 학부모 카카오톡으로 발송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해서 이렇게 잘하고자 하는 마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잡고 아이들을 같이 끌고 가줘야지만, 그래야지만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은 사실 아주 모두 다 아는 진리의 전공법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손이 많이 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학원에서는 선생님이 수업을 멋들어지게 하는 것으로 아이들은 그것을 듣고 본인 것이 된다라는 착각하에 시간을 많이 소비하게 되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해서 결과가 잘 나오지 않는 그런 모순에 봉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정시 올인반 수업을 개별 점검까지 해서 완성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실제 입시에서 어떤 결과를 내고 있는지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대치동에서 그냥 모의고사 수업이 아닌 메타인지 학습법으로 하고 있는 모의고사 수업과 개별 점검을 저희 학원에서 현재 5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입시를 다 끝내놓고 결과를 내는 친구들, 그쵸? 자, 그래서 현장 안에서 이 친구들이 어떤 결과를 내느냐, 크게 대표적인 사례 3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은요. 첫 번째, 수능 국어 5등급인 친구로 고3인데요. 학기 초에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손댈 것이 많아서 엄두가 나지 않아서, 그런데 이 친구가 국어를 아예 못해서 투자를 했는데 못하는 친구가 아니라 그동안 다른 것들로 인해서 본인이 투자하지 못했었던 친구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언제 고1 아이들이 듣는 1년의 커리를 다 완성해서 그걸 적용하겠습니까? 고3 초에 왔는데요. 자, 이 친구 제가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과제할 때부터 아는 것 모르는 것 정확하게 표시하고 헷갈렸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개념 잡고 그 안에 심화학장까지로 해서 그 주 안에 완성하고 선생님과 점검하는 과정으로 아주 묵묵하게 1년을 쭉 겪었고요. 이 친구 실제 수능에서 2등급이라는 정말 놀라운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 아니라는 거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죠. 자, 또 두 번째 사례는요. 굉장히 또 대치동의 많은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 분명히 국어가 1, 2등급 왔다 갔다 하는 그룹입니다. 한마디로 잘하는 친구들이죠. 자, 그러다 보니 이 친구는 어쩌다가 1등급이 나오고 어쩌다 2등급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되는데, 그냥 3, 4등급 아이들처럼 통으로 알아야 되는 개념만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기가 정말 정확하게 알고 정답을 골랐는지 헷갈렸었던 이 선지 때문에 본인이 실제로 시험을 봤을 때는 한두 문항을 틀리게 될 수밖에 없는 그룹입니다. 자, 이 친구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이 메타인지 학습법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 그냥 통으로 알아야 되는 개념이 아니라 본인만 유일하게 흔들리는 유형이나 이 공략법이 매주 성적표를 통해서 확인되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 내가 이것 때문에 흔들렸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고, 똘똘한 그룹이니까요. 그 방법을 가지고 다시 다음 회차 모의고사를 정복하고 하면서 안정적인 1등급의 점수를 확보하면서 결과를 내는 그룹,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본 그룹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요. 실제로 다른 과목이 되게 약해요. 그런데 국어가 워낙 입시에서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과목이다 보니 다른 과목의 약점을 국어를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꾸준하게 투자를 해서 타 영역에서 비는 점수를 국어를 상당히 이 방식으로 해서 등급을 잘 내서, 한마디로 국어만 좀 잘하는 친구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국어로 인해서 실제로 학교를 선택할 때 굉장히 우리가 소위 굉장히 많이 선망하는 명문대에 진학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학원에 찾아오고. 잘 보십시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대치동에서만 21년차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많은 제자들이 배출이 됐겠죠. 그 친구들이 결과를 내지 못한다 하면 제가 이 한 지역에서 제 이름을 걸고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수업을 잘해서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수업은 잘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수업 잘하는 선생님들 많으시죠. 제일 중요한 건 정확한 방법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시간을 허투루 보내게 하지 않는, 또 각자가 어떻게 어느 부분이 약한지에 대해서 알고 공략할 수 있게 관리해주는 수업이 되어야지만 당연히 효과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해서 끝까지 지금 저희 정시 올인반 설명을 잘 들어주셨겠지만 이게 영상이다 보니 제가 핵심만 압축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마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실 겁니다. 해서 학원에다가 연락을 주시면 저희는 상담도 예약제로 해서 받고 디테일하게 교재라던가 실제 현장에서 아이들이 내고 있는 발송되고 있는 성적표라던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확인하시고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대하는 진심의 마음에서 시작을 한다면 굉장히 느리고 답답한 듯 왜요? 실제로 야 요것만 정리하면 요거 몇 주 안에 완성하면 너 성적이 오른다라는 달콤한 말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이 현장에서 수업을 하면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진정성입니다. 아이들의 시선에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양을 가지고 정확한 학습법을 관리해 주는 것만이 실제로 아이들이 성적을 내게 되는 것이지 그런 달콤한 말이나 그냥 순간 솔깃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입시에서 결과를 내지 못한다라는 것을 제가 지론으로 갖고 있습니다. 때로는 개별 점검의 내용이 때로는 성적표의 내용이 아프고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아파야지 성장하게 되겠죠.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마다 각각의 증상을 알아야지만 어떤 방법으로 치료할지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체계적인 시스템과 정확한 학습 커리가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막연한 시간만을 흘려보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해서 우리 정시 올인반 지금 수능을 코앞에 두고 있는 이 그룹, 이 친구들요. 이 방식대로 경험을 해보시고 그러면 매주 성적표가 발송되기 때문에 본인의 성적이 어떻게 어느 부분에서 늘어나는지가 매주 확인이 될 것입니다. 저는 단언컨대 이것을 반드시 경험해 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안 맞을 수 있죠. 안 맞으면 그때 안 들으면 됩니다. 아주 심플하죠. 자, 그런데 굉장히 수많은 친구들이 그것도 형제 자매까지 쭉 계속 믿고 따르고 따라오는 친구들이 그 결과를 내고 있는 이 방법에 관해서 겪어보지도 못하면서 간다라는 게 저는 매우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험해 보시고 부족한 부분들에 관해서 같이 해결해 나가는 그런 좋은 수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